뒷골목 현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누르게 되면 국가 권력의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건 그 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와 같고 그런 결과는 구성원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가 주도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의 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누르고 지금 아마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까요? 그리고 국가는 그걸 그냥 두고 있을까요? 제재하면 가격이 급락할 텐데요. 그동안은 긍정적이었는데 더 생각해보니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이스북 그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테더와 발행 같은 것들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그 금융 세력이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고는 저는 이제 그 코인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융 세력들이 기존 법정화폐를 가치를 0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 국가의 법정화폐가 0으로 간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해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 베네수엘라 이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난리통 베네수엘라에도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빈민이 예전에는 뭐 빈민이 한 50% 됐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이제 빈민이 90%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촌에는 베네수엘라도 부촌에는 이렇게 먹을 게 즐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트에 카라카스 부촌인 산타페 지역에는 이렇게 마트에도 진열장에 물건이 가득한데 이렇게 빈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마트에 이렇게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영화 예를 들었는데 뭐였냐면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가상 공간에 사는데 그 가상 공간에 사는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그 실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세계는 굉장히 약간 빈민에 가까운 그런 현실 세계에 있고요. 또 이제 부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뭐 알리타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보면 지상 세계는 빈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부자들은 지상세계 위에 공중도시를 만들고 그 공중도시에서 따로 살고 있어요.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받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도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미래가 영화가 이제 우리 미래의 어떤 그런 거를 반영한다라고 이제 보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래가 이제 흘러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기존 법정화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빈민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이제 저는 바꿀 수는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그래도 암호화폐를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CJ님 의견 써주신 부분 좀 읽어볼게요. 이미 국가는 정보 통제에 실패한 셈이잖아요. 인터넷 때문에. 이제는 언론을 통해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정도지 그 옛날 정보 자체를 통제하던 호시절은 지나갔다. 아마 이제 정부든 로스차일드든 일루미너티든 인류가 진보하는 방향 위해서 이를 꾸미는 거지 그 방향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를 도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세계 단일화폐, 그리고 그 뉴 월드 오더라고 하잖아요. 세계 뭐 단일 세계화를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가상 공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그쪽 공간으로 몰아 넣으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류가 진보하는 방향을 위해서 이를 꾸미는 거다. 그 방향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를 도모할 수는 없고, 암호화폐가 인류가 진보하는 방향과 맞다라고 하면 정부의 방해는 암호화폐가 가져올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본다. 정부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건 규제 리스크의 하나로 보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써줬고요. 일단 뒷골목 현희님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 법정화폐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일부 영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법정화폐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전체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빈민으로 가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인데 베네수엘라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막 찍어내고 있어요. 볼리바르를 정부가 찍어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내가 여기서 야 어차피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도 그냥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를 찍어내고 있으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 뭐 달러를 내가 준비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금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될 건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뭐 중앙은행에서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공급한다. 무한 뭐 MMT 이론을 내놓으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한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 국가가 무너지면 안 돼. 국가 시스템은 유지가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개인들이 거기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 그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